드디어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반지갑. 사실 지갑은 아니고 명함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로 지갑하면 지폐를 넣는 또는 카드를 넣는 이제 그런 형태를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지갑이긴 하지만 명함 지갑이다. 그런데 내가 이걸 무엇 때문에 기다렸냐? 그토록 드디어 구했다라고 말을 했느냐? 바로 이 마크 때문에 그래요. 이 마크는 바세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그 마크죠. 이제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세론 콘스탄틴이라는 시계 브랜드의 로고다.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안에 살펴보자면 이렇게 생겼고요. 몽블랑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몽블랑 사토리엘인가 그 지갑이랑 똑같아요. 여기 이제 안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 안에 몽블랑이라고 써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몽블랑, 그 몽블랑 맞고요. 똑같은 지갑에 요 앞에 로고 이렇게 이제 불박 각인기로 찍은 거랑 이제 안에 바세론 콘스탄틴이라서 따로 음각돼 있는 거, 요게 더 추가가 된 거죠. 원래 몽블랑 지갑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몽블랑에서도 이제 명한 지갑이에요. 명한 지갑이면 뭐냐? 여기가 좀 뚱뚱하거든요. 여기가 보이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에 명함을 넣는 거예요. 뭐 지폐를 넣어도 상관없지만은 전 명함 지갑엔 명함을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본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원래 몽블랑 로고가 이제 원래 몽블랑 거거든요. 그 몽블랑 로고 여긴가 아니면 여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으로는 여기쯤에 몽블랑 로고가 있지 않았나라고 얼핏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게 뭐요? 왜 이게 대단한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이거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와서 몽블랑 기존 카드 지갑 아마 사토리엘 맞을 거예요. 사토리엘 지갑에 바세론 콘스탄틴 로고만 이제 박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프트로 주는 거예요. 기프트. 근데 이제 이렇게 따로 바세론 기프트 중에서는 되게 스페셜하게 만든 기프트가 있어요. 되게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모델이 만들었을 때 또는 특정한 기념일에 해당되었을 때 정말 스페셜한 기프트를 만들고 제한적으로 만들고 그 선물을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구매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거든요. 그 중에 바로 하나예요. 바세론은 늘 그 기프트를 항상 만들어요. 항상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나눠주고 공짜로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 지갑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바세론 콘스탄틴이 바세론 이 시계를 사면은 주는 그 기프트 중에 하나인 거고, 이거는 정말 스페셜하게 나온 기프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세론 콘스탄틴의 다른 명함 지갑도 있지만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거는 값어치가 조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게 몽블랑 브랜드에서 제가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아마 몽블랑 브랜드에서 제가 사실 몽블랑을 좋아해서 막 자세히 보는 건 아닌데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 정도 해요. 요게 20만 원? 그러니까 제가 20인치 30인치 그 가격을 정확히 봤어야 되는데 이게 파는데 아마 30만 원이었나 20만 원이었나 좀 그렇습니다. 원래 판매하는 그 구성 세트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스페셜하게 이제 바세론 콘스탄틴이 같은 그 가족 회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LVHC인가 뭔가 그런 식으로 그 유명한 명품 브랜드끼리 이렇게 이제 묶어놔요. 이렇게 묶어놔 그룹처럼. 이제 바세론 콘스탄틴에도 그룹이 있거든요. 시계 몇몇 브랜드가 그룹이 있고 있는데 이 바세론 콘스탄틴 이 그룹의 안에 그 몽블랑이 있어요. 그래서 바세론 콘스탄틴이 몽블랑이랑 자주 이렇게 지금 의미 있는 기프트를 많이 내놓기도 한답니다. 제가 또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한정판이긴 한데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한정판 중에 이거 말고 바세론 콘스탄틴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기념으로 내놓은 게
오버시즈라는 그 가방이 있거든요. 그것도 몽블랑에서 한 120만 원대에 판매하는 건데, 그것도 바세롤이랑 약간 스페셜하게 기프트를 만든 거, 그것도 있으니까 리뷰 궁금한데 봐주시고요. 이것 말고도 저는 되게 바세롤을 굉장히 사랑한다 그래야 되나? 사랑까지는 좀 무리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바세론 콘스탄틴 헤드셋도 있고, 그 앞에서 말한 그런 백백도 있고, 또 뭐 있지? 요것도 있고, 또 무슨 파우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나 뭘 구매할까 말까 하는 그 수건 같은 거, 비치 타월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고민이에요. 이걸 구매해야 되나 말했나. 참, 요거는 제가 구매를 한 거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구매를 하려면 시계를 많이 구매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선물로 나눠줬던 적이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오래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 구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구했냐? 미국 경매에서 이제 경매에 성공해서 받았습니다. 이거 되게 제가 갖고 싶었던 그 명함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매번 검색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애장품 2개 정도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볼펜 또는 만년필, 이 몽블랑이랑 같이 한 그거랑, 하나는 스카프가 있는데, 이 바세론 콘스탄틴에서 참 스카프도 많이 찍어내요. 에르메스랑도 막 스카프 내고 하는데, 특정하게 이렇게 좀 어두운 계통의 이런 뒷조물로 바세론 콘스탄틴 모양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세히 살펴본다. 몇 가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반명함이 아니라 이건 명함 지갑이잖아요. 여기다 명함을 넣을 수 있게끔, 그죠? 이 시리즈 말고 반 지갑 있죠. 반 지갑. 이건 명함 지갑이고, 반 지갑이 있고, 또 장 지갑이 있어요.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렇게 같이 협업한 것 중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그대로 찍혀 있는 것이 이렇게 명함 지갑이 있고, 한 이 정도의 2배 사이즈, 2배까지 아니더라도 옆으로 한 2배 정도 요만한 사이즈로 반지갑이 있고, 그거에 2배 되는 사이즈, 한 요 정도만 하겠죠. 요 정도만한 걸로 이제 장지갑이 있거든요. 전 그중에 가장 요거를 가지고 싶었어요. 요거 그 명함 지갑. 왜냐? 명함을 넣고 싶어서. 저는 지금 지갑을 에르메스 지갑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지갑 크기 좀 잠깐 비교해 드리려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에르메스의 MC 무슨 지갑이더라. 이름 까먹었고. 아무튼 지갑이에요. 장지갑, 에르메스의 장지갑인데, 이런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같은 식으로 이게 장지갑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이거 비슷하게 생겼겠죠, 그죠? 그러면은 에르메스 장지갑, 현재 이거죠. 이거 MC2 장갑, 이거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그 바세론과 몬블랑에 협업된 그 장지갑 선택하겠어요? 그러면은 요거 찍혀져 있는 장지갑 기준으로는 에르메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이름도 중요한데 디자인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남성 지갑들은 기본적으로 좀 남성같이 생겼어요. 투박하고. 물론 이것도 남성 지갑이지만은 이 브랜드가 주는 이제 그러한 이미지들이 되게 좀 단하고 깔끔하고 슬림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몽블랑에서 나오는 그 장지갑은 너무 좀 크고 뭔가 빽빽해요. 이게 되게 두꺼워요. 눌러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물론 접히는 구간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누르면 이게 보통 몇 센치야? 한 1cm까지 1cm 되겠다. 1cm 정도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두껍지 않아요? 이거 진짜 내가 꽉 눌러야 1cm가 되고요. 좀 살살 누르면 1cm 넘어버리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지갑이었으면은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얇은 소재이기도 하고 가죽이 부들부들해요. 되게 부드러워요. 에르메스는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부드럽거든요. 부드럽죠. 이런 식으로 느낌이 좀 좋은데, 제가 이 몽블랑 그 지갑을 어떻게 보면 처음 만져요. 물론 이게 바세롱 지갑 써있지만 몽블랑이랑 똑같은 거니까 몽블랑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그 가죽이 너무 딱딱해서 놀랐어요 처음에. 이거 가죽이 오래돼서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가죽이 오래돼가지고 딱딱한가 그랬거든요. 그건 아니라 원래 가죽이 좀 딱딱한가 봐요. 전 가죽이 다 부드러운 줄 알았는데 에르메스만 만져서 그런 건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좀 딱딱해서 좀 상당히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는 뭐 만듦새나 이런 것들 뭐 깔끔한데 약간 이제 제 기준에서는 여기 이런 그 좀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조금은 뭔가 살짝은 뭐 완성도에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은 뭐 딱히 트집을 잡으면 안 되지만은 뭔가 약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이게 그 몽블랑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이 반지갑 애들 따로 빼가지고 아마 바세론을 찍었을 거예요, 제 느낌엔. 왜냐면은 이 몽블랑보다 바세론 콘스탄틴이라는 그 브랜드의 그 인지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몽블랑 팬들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근데 몽블랑에서도 물론 제품들이 굉장히 고가겠지만은 이 바세론 콘스탄틴에서는 이 시계 파는 곳이에요. 이 시계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제일 저렴한 그 시계가 2천만 원 중반대예요. 비싼 거는 뭐 말 안 해도 막 수십억씩 하겠죠. 수백억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수백억 이런 거 한 거는 정말 뭐 이 세상에 단 한 명만 있는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고, 실제로 판매하는 그런 시계 중에 아무튼 제일 저렴한 게 2,600만 원이고 보통은 그 막 억 단위 해요. 억 단위는 아니고 보통 1억 미만 하는데 1억 넘는 것도 있죠. 그죠? 완전히 그 막 괴랄한 시계 이제 제외하면은 몇십억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1억, 2억? 아니다. 그 종소리 나는 시계가 있어요. 종소리가 나요, 시계에서. 그런 것도 한 5억 금방까지 한다. 하여튼 5억까지는 실제로 판매하게 만든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시계이긴 한데 하여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바세로나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몽블랑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몽블랑에서 바세로는 로고를 새겨서 특별한 게스트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 몽블랑에서 이 제품, 그러니까 몽블랑 로고 받기 전 이 제품을 한 수백 개, 수천 개 짜르르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탑 오브 탑,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몽블랑이 봐도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퀄리티를 선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세론 찍지 않았나. 근데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약간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뭐 명품 브랜드 몽블랑을 가지고 뭘 할 자격을 될 만한 사람이 아니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 좀 받았다라고 그냥 작은 소리를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보여드릴게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가죽의 이런 결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요래요. 그리고 이런 끝에 마감들도 조금 보시면은 화면과 같이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자, 아쉽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박음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쉽다는 게 아니라 뭔가 디자인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끝에 뭔가 그냥 한 겹으로만 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칸막이 하고 여기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제 한 겹 얇은 걸 덮고 박음질을 한 건 맞긴 한데 또 뭔가 이제 너무 하나만 되고 또는 다른 디자인이 좀 됐으면 어땠나 싶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여기만을 그냥 덮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나 덮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품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하죠. 자, 이제 이렇고요. 이제 이렇고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좀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잘 보이나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느꼈다. 이게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여기가 왜 울퉁불퉁한지 아세요? 보면 여기도 울퉁불퉁하죠. 그렇죠?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이제 봤는데 이 카드 구조, 이 지갑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그러죠? 여기 보면 알겠죠? 왜냐면은 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데 바로 오른쪽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칸막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과 가죽이 겹치는 곳에서 이렇게 엣지 모양이 조금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여기 PR을 이쪽을 얇게 하면 조금 더 요거 간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를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얇게 하면은 이제 가죽의 내구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지갑에 이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지갑의 두께감을 결정하는 게 있어요. 요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같은 식으로 LMS의 지갑은 요걸 좀 신경 써준 지갑이거든요. 지금 이거 제 얼굴에 나와도 뭐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그 겹친 게 있는데 겹친 게 1, 2, 3, 4, 5 6개나 겹쳤어요. 물론 이 가운데만 치면 3개밖에 안 겹치는데 여기서 끼만 보면은 가능한 보면은 거의 일률적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런 겹치는 부분에서는 좀 PR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명함 한번 넣어볼게요. 제 명함이 있는데 제 명함이 여가 넣을게요. 어차피 그 이름 안 보이는 면으로 좀 사용하면 되니까 여기 이제 제 명함은 사실 일반 명함보다 이 가로의 길이가 조금 작아요. 그 옛날 명함이에요. 옛날 명함.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 뒤편에. 그래서 요즘 나오는 명함은 조금 더 뾰족 남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펼쳐서 이 안에 이렇게. 그리고 이걸 보다도 딴 것도 보여드릴게요. 퀄리티라고 해야 될지 이 보게 되면 이 안쪽에 몽블랑 이 팩이 보여요. 몽블랑의 그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이 안쪽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무슨 마크 같은 거 여기 안에 보이죠? 요 가운데 몽블랑이라 써 있어요. 여기 안쪽에 몽블랑이라고 이제 그 천 같은 패블릭 같은 걸로 안쪽에 다 마감이 돼 있다. 이 안에도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안에도 돼 있나?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 돼 있고 이제 아마 여기 안에도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도 안에도 똑같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도 있나? 좀 볼게요. 이걸 이게 이게 딱딱해가지고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다. 안에도 패브릭 같은 걸로 몽블랑이라고 그 안쪽에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주머니 있고.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지갑으로 사용하기 좀 그렇고요. 왜냐면 지갑을 보통 카드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카드가 개인정보가 써 있어서 그냥 10,000원짜리 하나는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카드라고 좀 봐주면 될 것 같고 카드를 넣게 되면은 대충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뿅 들어가네. 뿅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뿅. 카드 딱딱 알맞게 들어가네요. 카드 알맞게 들어가고요. 카드 사이즈를 조금 비교해 드리자면 내 옆에 카드가 있긴 한데요. 번호가 조금 써 있어서 함부로 좀 보여주기가 없어요. 됐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 완전 카드 사이즈죠. 가로를 봤을 때 완전 카드랑 똑같죠. 또 세로를 봤을 때도 카드랑 거의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 카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수 있어요. 카드가 정말 딱딱 들어가는 사이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자도 있는데 자도 한번 재어보죠. 자, 세로는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10.1 10.1 정도 되고요. 가로는 물론 이게 지금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휘어져 있어서 15 정도. 지폐도 한번 봅시다. 지폐 같은 경우에는 전 사실 넣는 걸 추천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넣고 봤을 때 여러분 여기에 지폐가 들어갈까요? 이 옆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는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갈까요? 2배 이상 길이 같은데요. 펼친다 해도 이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딱 맞아. 너무 삐트해요. 너무 삐트하고 이거를 한번 넣어보자. 넣으면 어떻게 넣어야 되냐? 전 장지갑 써가지고 지폐를 구기는 일이 접는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이거 만약에 지폐에 넣는다 그러면은 이게 참 2번 접어야 되겠다. 이라 지폐 넣으려면 그죠? 이렇게 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2번 접어야 돼. 2번 이렇게 한 번 접고 넣고 또는 아니면 이걸 3등분 한다거나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명함 조금 넣고 다니는 용도로 좀 사용해야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물론 바세론 콘스탄틴의 이유도 있었지만은 명함을 넣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장지갑이 사실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요거는 사실 휴대성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휴대성이 좋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늘 가방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휴대성에는 그리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문제가 있냐면은 여름에 조금 문제가 발생돼요. 왜냐면 여름에 가방 안 갖고 다닐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잠깐 뭐 반팔 입고 어디 나가거나 할 때 지갑은 제가 주머니 안 넣고 다니고 가방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름 빼고는 불편한 게 없는데 여름에 불편한 거예요. 여름엔 가끔 이 카드만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LMS도 반지갑 있어요. 요만 비슷한 생긴 거. 그걸 사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사야지 했죠. 그것도 한 거의 100만 원 정도 가까워요. 제가 사려고 했던 게. 요거는 한 반올림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얘는 300 정도. 그거는 이제 100만 원 정도. 그거 사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검색하니까 이게 뜨는 거예요. 경매에서. 바로 구매했죠.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새 지갑이에요. 물론 여기 케이스가 있답니다. 원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이 케이스까지는 관리를 해주지 못해서 이 지갑만 덩그러니 왔어요. 이 반지갑, 그 반명한 지갑만. 좀 정리를 하자면 요거는 바세론 콘스탄틴에서 특별히 나온 몽블랑 기존에 있던 그런 그 지갑을 로고 찍고 특별한 VIP를 위해서 나눠준 선물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그 바세론 기프트, 그 바세론뿐만 아니라 무슨 파데 필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롤렉스는 모르겠어요. 롤렉스도 기프트가 있나? 하여튼 이런 기프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뉴스인가 이런 데서도 봤는데 사람들이 이런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노리는 게 뭐냐, 그 명품에서 파는 그 본래 제품도 좋아하지만은 그 명품 회사에서 VIP에게만 주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도 이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바세론 브랜드에서 이제 나오는 VIP, 그냥 일반 기프트 말고 VIP 기프트에 관심이 좀 많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올리는 이유는 분명히 저와 같이 이런 요거 모델을 궁금해해서 검색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거 올린 사람 없어요. 요것도 그렇고 제가 그 헤드폰도 올렸거든요. 헤드폰도 없고 뭐 백팩 그 등에 매는 가방 그것도 없고. 근데 그게 정말 이 바세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바세론 콘스탄틴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페셜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워너비 아이템이거든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가격이 뭐 비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나눠줬던 거기 때문에 없다. 그리고 옛날에 특별한 기념일, 특별히 행사 때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제는 구할 수도 없다. 이런 개념으로서의 이제 갖고 싶다 워너비 아이템인 거고, 비싸다서 워너비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제가 갖고 싶어하는 바세론 스페셜한 기프트 중에 하나, 오늘도 사실 한 2주 전에 왔어요. 2주 전에 왔는데 지금 짬내서 지금 촬영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 끝나고 여기에 이제 물건들 안에 채워가지고 이제 사용하려고 이제 그동안 안 넣었거든요. 여기 보면 구김도 없어요. 이런데 카드가 들어갔던 자국이나 이런 것들. 이제 리뷰 찍었으니 물론 대충 찍긴 했지만 대충이라도 찍었으니 이제는 제가 이걸 사용할 수 있겠네요.